애초에 이 1년 차이끼리 반말 존댓말을 하는 문화는 우리 전통 문화와는 거리가 멉니다. 조선시대에는 상팔 하팔이라고 위로 8살까지 아래로 8살까지는 친구를 하는 그런 문화도 있었고요. 심지어 유교의 유래인 중국에서는 아예 이 존댓말과 반말 체계조차 없습니다. 다 같이 다 놀고 나서 인터뷰를 하는데 다 잘 놀아놓고 본인은 친구가 없어서 아쉬웠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동갑이 아니어서 친구가 없었다는 거죠. 근데 알고 보니까 둘은 2개월 차이였다고 합니다. 근데 이런 분들이 통일되는 시간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회의 시간입니다. 그냥 아무 말도 안 하죠. 반말하시는 분들만 말을 합니다. 1번 해병대 선임한테 반말하기. 저는 해병대를 나왔습니다. 해병대야말로 상명하복이 필요하고 계급체계가 분명하고 확실한 기수체계가 필요한 곳이죠. 그런 해병대에서도 조금의 숨쉴 틈은 있습니다. 상병 5호봉이 되면 이제 다 알만한 상병이라는 알상이라는 좀 그런 별명이 붙게 되는데요. 이때부터는 병 사이에서 짬밥 대우를 받게 됩니다. 여러 혜택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아바타 놀이였습니다. 후임들 보고 반말을 시킬 수 있는 그런 권리가 있는 상황인데요. 서로 반말을 시킬 수도 있고 아니면 저한테 반말을 시킬 수도 있는 거죠. 이게 안 좋은 악습이지만 제가 2병, 1병 때는 이 반말이 정말 조금의 숨쉴 틈이 되어줬습니다. 저는 군대를 좀 늦게 가서 보통 선임들이 다 친구이거나 아니면 동생들이었는데요. 이 반말을 시켜주면 그때는 잠시나마 이 군대 밖으로 돌아가서 얘네들한테 반말을 하면서 제 속마음을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이 작고 소중한 시간이 어떻게 보면 힘들었던 후임 생활을 버티게 해주는 정말 숨쉴 틈이 되어줬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반말과 존댓말은 위계 질서를 나타내는 서열 문화를 대표합니다. 한국에서는 생일 차이가 2개월만 나더라도 나이가 많으면 존댓말을 해야 되고 나이가 적으면 그냥 반말을 해버리는 그런 문화가 있습니다. 이 반말과 존댓말 그 유래가 뭔지 알고 왜 써야 하는지 왜 쓰면 안 되는지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2번 존댓말은 유교 문화다. 많은 분들이 이미 아실 것 같은데 애초에 이 1년 차이끼리 반말 존댓말을 하는 문화는 우리 전통 문화와는 거리가 멉니다. 조선시대에는 상팔 하팔이라고 위로 8살까지 아래로 8살까지는 친구를 하는 그런 문화도 있었고요. 심지어 유교의 유래인 중국에서는 아예 이 존댓말과 반말 체계조차 없습니다. 그럼 이게 어디서 온 거냐? 바로 일제시대입니다. 일제시대 때 한국에 대한 통치를 수월하게 하기 위해서 일본이 군대 문화를 학교에 도입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교복이라는 것도 생기고 반장이라는 것도 생기고 학교 학생별로 기수 문화도 이때 생기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독립한 지 70년이 됐는데 왜 그대로 있냐? 68년도로 돌아가는데요. 68년도에 국민교육헌장이라는 것을 통해서 이게 그대로 전승되었다고 합니다. 일본 제국 아래에 편하게 관리하려고 했던 제도가 한국 아래에 편하게 관리하는 데에도 도움이 되겠다, 이렇게 판단을 했겠죠. 하지만 지구 반대편 독일에서는 같은 시기에 다른 문화가 생깁니다. 독일에도 정확히 68년도에 68혁명이라는 게 생기는데요. 과거 청산에 초점을 맞추고 나치, 군국주의, 히틀러의 잔재를 제대로 청산하고 경쟁은 야만이라는 철학을 가지고 아이들에게 자유감과 행복감을 주는 학교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참 신기하게도 같은 연도에 다른 길을 가게 됐네요. 그래서 어쨌든 이 존댓말은 유교 문화와는 예절이라는 공통점은 있지만 유교 문화 때문에 이 반말 존댓말 이런 문화가 생긴 것이 아니다, 우리의 전통이 아니다 라는 사실입니다. 3번 존댓말 반말은 비효율적이다. 존댓말 반말은 이렇게 전통도 아닌데 전통인 것처럼 우리 문화에 깊숙이 뿌리내리고 있습니다. 그런데다가 엄청나게 비효율적입니다. 존댓말 반말은 불필요한 위계 질서를 만들잖아요. 우리가 회사를 다니면 계급에 맞게 반말도 하고 존댓말도 합니다. 사실 그러면 이 존댓말로 윗사람 말에 반대를 하거나 반대 의견을 내는 게 많이 어렵습니다. 그냥 뜻이 있겠지, 네, 이렇게 하면서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이게 정말 효율적일까요? 군대에서는 물론 필요합니다. 근데 이게 창의적인 일을 해야 하는 회사에서는 이게 과연 필요한가 하는 거죠. 실제로 세계 초인류 기업이 많은 미국에서는 이런 문화가 전혀 없습니다. 사장이랑 악수를 할 때 두 손으로 하거나 고개를 숙이거나 미리 다 일어나 있거나 그런 거 전혀 없습니다. 사장이랑 악수할 때도 그냥 왼쪽 손은 주머니에 꽂고 하거나 라이터를 빌려달라 그러면 툭 던지거나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회사에서는 반말 또는 평어라는 것을 쓰는 것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보다 효율적이고 창의적으로 일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4번 수평적이고 친밀한 관계를 위해. 이 반말과 관련된 SBS 다큐를 보시게 되면 키즈 카페 장면이 나옵니다.
되게 안타까운 장면인데 5살, 6살, 7살 아이들이 노는데 그 와중에 이제 또 너 몇 살이니 이런 걸 따집니다. 그리고 5살짜리가 너 이러면 6살짜리가 너라고 하지마, 너가 뭐야, 이런 식으로 제압을 합니다. 그리고 그걸 바탕으로 이제 놀이를 할 때에도 순서를 정하고요. 다 같이 다 놀고 나서 인터뷰를 하는데 다 잘 놀아놓고 본인은 친구가 없어서 아쉬웠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동갑이 아니어서 친구가 없었다는 거죠. 근데 알고 보니까 둘은 2개월 차이였다고 합니다. 이런 문화를 다큐를 통해서 보면서 저도 되게 많이 부끄러웠던 것 같습니다. 제가 하필 또 빠른이라 내가 빠른이니까 친구다, 형이다 이랬던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조선시대의 상팔아팔 8살까지는 너그럽게 친구로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5번 존댓말, 반말, 적재적소에. 이런 존댓말, 반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연구하시는 분들도 주장이 많이 다르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존댓말로 통일을 하자, 반말은 무례하고 기분이 나쁠 수 있으니까. 아니면 반말로 통일을 하자, 좀 더 친근하게 할 수 있으니까. 아니면 둘 다 말고 아까 말씀드린 평어로 통일을 하자. 평어는 이제 반말을 쓰고 호칭을 부르는 겁니다. 무항, 뭐뭐 했어? 무항, 밥 먹었어? 이렇게요. 아니면 둘 중에 하나로 통일을 하자, 뭐로 하든 상관은 없다, 이러시는 분들도 있고, 위계질서가 문제니까 그것만 없애면 된다, 이렇게 주장이 다양합니다. 제 생각은 어떠냐면, 처음 보는 분들은 존댓말, 그리고 공적인 곳도 존댓말, 친할 때 아니면 부모 자식 간에는 반말, 이렇게 하는 게 좋지 않나 싶습니다. 그냥 적재적소에 쓰자는 거죠. 특히나 저는 회사에서 서로 존댓말을 쓰거나 서로 평어나 반말을 쓰는 게, 요거는 통일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상호 존댓말을 써주는 상사분도 계시고, 은근슬쩍 반말을 쓰시는 상사분도 계시고, 그냥 반말 쓰는 상사분도 계십니다. 뒤죽박죽입니다. 근데 이런 분들이 통일되는 시간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회의 시간입니다. 그냥 아무 말도 안 하죠. 반말하시는 분들만 말을 합니다. 그래서 회의 시간에는 평어를 쓰자거나, 아니면 평상시에는 총은 존댓말을 무조건 쓴다거나, 이렇게 나름의 규칙을 좀 잡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존댓말을 쓰기로 했으면 은근슬쩍 반말, 요거는 정말 금지를 시켜야 됩니다. 이 반존대는 정말 기분이 나쁜 것 같아요. 아니면 좀 싫어하시는 분이 그렇게 해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뭔가 더 아래로 보는 느낌이 있어서 조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을 정리해보자면, 존댓말과 반말 알고 쓰자, 우리의 전통이 아니다, 불필요한 위계 질서를 만든다, 수평적이고 친밀한 관계를 만들자, 그래서 서로 존댓말을 하거나 서로 반말을 하자, 일방적인 사이만 없게 하자, 요게 제 결론입니다. 그럼 존댓말로 상대를 존중하는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